어제 9시에 총리 주관으로, 총리 주제로 세종시 지원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총리실에서 열렸고요. 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정부위원들하고 민간위원들 다 참여를 해요. 이제 행안부 입장이 지난번에 수용 곤란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한테 이 얘기 드렸고 대통령도 일리 있다 검토하자라고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수용 곤란이다라는 그런 답이 와서 제가 이유는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걸 또 어제도 얘기한 건데 행안부 차관이 참석했다가 세종시에서 얘기하는 건 일리가 있고 이해는 간다. 그런데 교부세라는 건 제로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을 때 다른 자치단체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이다. 이게 자기들 고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세종시가 어려운지를 알지만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어려운 거 맞고 세종시만 더 해준다고 할 때 다른 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안부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나도 행안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행안부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자. 우리 세종시 행정수를 왜 만들었는가? 우리 행정도시를 만들게 된 근본적인 우리가 이유가 뭐였는가를 생각해 볼 때 수도권에 과밀된 인구를 세종시로 분산시켜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자고 만든 거 아니냐. 그러면 세종시에 그만한 명품 도시로서의 수도권 인구가 올 만한 여건을 마련해 줬을 때 수도권 인구가 분산이 되는 것이지 다른 자치단체와 똑같이 형평만 맞춘다고 그러면 어떻게 수도권 인구를 이전할 수 있겠느냐. 누가 22조 5천억을 투자한다고 누가 했느냐.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세종시가 건설이 시작이 됐고 그게 법의 목적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자치단체 형평성을 얘기한다면 그럼 뭐하러 만드나. 누가 만들자고 했나. 단층제도 누가 해달라고 했나. 이런 걸로 생각할 때는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행안부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총리가 나중에 마무리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세종시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이 이전해야 되고 29년 8월까지 시한을 정했기 때문에 행복청을 비롯해서 정부부처가 정말 촘촘히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그 현실에 입각해서 이전 계획도 세워야 하고 추진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서는 그런 재정이나 행정적인 특례가 필요하다는 걸 일단 일리가 있고 이해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나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좀 더 절실한 논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행안부에 이 세종시의 이런 재정이나 행정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TF를 만들어서 그 TF에서 시민과 시와 행안부가 다 같이 참여해서 진짜 어느 정도로 세종시 그 상황이 어떤지를 검토하는 TF를 만들어달라고 지시를 해달라라고 제가 총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 총리가 그럴 거 없다. 차라리 총리실에 만들자. 그렇게 됐어요. 그 총리실에 아예 그 세종시 지금 제가 얘기한 행재정 문제를 논의하는 TF를 총리실에 만들자라고 역으로 총리가 제안하는 거라서 그렇다면 난 더 고맙다. 그러나 이거는 세종시 지원단 업무와 별도로 운영하는 TF여야 된다. 그랬더니 그렇다. 그렇게 해서 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까지 세종시의 어떤 행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를 맨날 중앙에 건의하고 중앙에서는 그걸 옳다 그러다 답변하고 이런 수준이었지만 어제는 세종시 지원단에서 일단 세종시가 얘기하는 시장이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정부와 함께 논의하자라는 논의 기구를 만드는 데까지 어제 세종시 지원단에 이걸 격상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정말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또는 세종시에서 지원하는 걸 알았다면 검토해보마 그러면서 시원한 답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수용 곤란하다. 대통령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수용 곤란하다 그랬는데 이 문제를 그러면 공식 논의기구에서 논의해보자. 그것도 총리실 주관으로 총리실 차원에서 TF를 만들어서 논의해보자 라는 걸로 됐으니 세종시에 이제까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를 이제 정부와 함께 국가 의제라고 생각해도 좋겠죠. 그렇게 격상시켜서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가는 걸로 어제 결론을 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되는 거라고 그러지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남이든 광주든 강원이든 대구든 저는 이런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할수록 제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될 일인가라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식은 통합하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말 행정구역을 통합해야 될 문제가 절실하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간의 통합이라고 나와요. 시군 간의 통합이 굉장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지금 지역 소멸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디는 지금 군 지역의 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는 그런 정도 인구 지역 소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서 시도 단위를 통합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입니까? 지금은 시군이 먼저 통합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 단계로서의 시도 통합을 논의한다면 모르겠지만 느닷없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전남 광주다 또는 누구의 경북 대구다 지금 그 얘기 나온 게 지금 불과 6개월도 안 됐잖아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을 통합하고 개편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검토할 수가 있는 겁니까? 검토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4개 특별자치 시도, 강원도,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제주도, 저 4시 모여서 지금 4대 특별자치 시도는 그런 특례를 두는 법안이 1년째 법안이 상정도 안 되고 있어요. 제안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상정 안 하면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5국 3특이라는 국정과제에 더 추진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그 문제 아닙니까? 그거는 논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수도법도 마찬가지예요. 세종시 특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부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건 논의도 않고 국회에서 상정 뭐 지금 안 돼 있어요. 그 상임위의 상정조차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도 통합이라는 엄청난 일은 갑자기 급작스럽게 정확하게 26일 만에 상정시켜서 통과된다는 게 여러분들 이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보지도 못했고 있을 수도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경북대구가 언제부터 통합한다고 얘기했어요. 부울경 얘기했지만 거기도 하다 안 되는 것이고 안 됐던 것이고 경북대구도 언제부터예요.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대전 통합 안 된다 그러니까 전남 광주 따라붙어 전남하고 광주가 통합한다고 언제부터 얘기가 된 얘기예요. 갑자기 5조씩 4년간 20조 준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거기에 타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26일 만에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뭐 저 경북 대구가 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거대 그리고 여당이니까 통과시키려면 통과시키겠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의문에는 저는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 여러 번 했는데 많을 겁니다. 통합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통합한 그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럼 의회 운영을 어떻게 할 거며 운영에 따른 조례 같은 것도 수없이 만들어야 될 텐데 그 조례 하나도 준비도 안 해놓고 덜컥 시도지사 선거해놓고 그 다음에 공백은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준비 없이 통합을 마구 손둔다는 이유가 그것도 지방선거라는 것을 한시적으로 정해놓고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그거를 납득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집회에 참석하셨던 영상도 돌고 있고 해서 어차피 한 번 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생각한 대로 변함이 없고요. 그러나 사법 판단에 대해서는 사법 판단을 존중해야지.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법부에서 판단하면 사법 판단하기 전에야 제가 이렇군 저렇군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법 판단이 내리면 사법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1심이든 2심이든 그건 사법부의 메커니즘에 맡겨야 할 일이지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자치단체장이 이렇군 저렇군 할 얘기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과나 그 당시에 하셨던 그런 입장에 대해서 뭐 그런 거는 제가 왜 따로 사과를 없어요. 합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사과하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사과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가 할 수는 있어도 남의 행위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하거나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할 수 있고 또 제가 책임을 져야 마땅한 것이지만 남의 행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뭘 사과하라는 거예요? 지금 국힘에서는 이제 윤 어게인과 작별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윤 어게인과 관련돼서 의원들마다 그리고 그 내부의 인사들마다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럼 시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그건 국회의원들의 일이고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장의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세종시장으로서 일을 충실히 하고 있고 어제 그렇기 때문에 총리하고 그러죠.